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6년도 4회차 적용 산업기사 기출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목 적용 시공 과목이죠. 41번 목재의 수축과 팽윤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수분은 어떤 것이냐? 자, 목재 내에 있는 수분은 두 가지가 있죠. 결합수하고 자유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축과 팽윤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수분은 자유수가 되겠죠. 자유수의 증감은 목재의 중량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시면은 자유수 세포 내강에 존재하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세포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존재하는 수분. 자유수의 증감은 목재의 중량에만 영향을 준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벽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내부에 있는 수분이 자유수가 되겠고, 요 세포벽, 요 벽에 있는 수분이 바로 결합수가 되겠습니다. 세포벽에 존재하는 수분, 세포벽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이런 것에 존재하는 유리수산기와 결합된 수분을 바로 결합수라고 합니다. 결합수의 중감은 목재의 중량뿐만 아니라 성질에 영향을 준다. 기계적,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자유수가 되겠고요. 이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재에 있는 수분이 아니라 토양에 있는 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중 맨홀 배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맨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수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해서 점검, 보수하게 하는 그러한 구조물을 얘기합니다. 이제 관이 이렇게 오다가 맨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위에 이렇게 맨홀 뚜껑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서 관에 깊이가 이렇게 틀린 경우나 아니면 이게 휘어진다거나 방향이 바뀐다거나 그럴 경우, 그래서 보통 우수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여기 위에 퇴적물들이 좀 쌓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예, 이러한 점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매놀이다. 그래서 이런 퇴적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준설을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는 그런 것이 매놀인데, 광거의 기점, 단체가 발생하는 곳, 그렇죠. 관로의 경사가 완만할 때, 완만하게 굽어진 그러한 곳에는 매너를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죠.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곳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고요. 어느 지역에 20분 동안 15mm의 강우가 있다면은 평균 강우 강도는 어떤 것이냐? 강우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내린 비의 양을 얘기하는데, 그 단위를 보시면은 미리 per hour, 그러니까 시간당 몇 미리의 비가 내리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20분 동안 15mm다. 미리가 내렸다. 그럼 60분 동안 1시간에는 45mm가 되겠죠. 그래서 45mm가 답이 되겠고요.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 불을 가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변하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올 수 있는, 열을 가하면은 모양이 변하는 그러한 수지가 어떤 것이냐? 아크릴 수지, 염화 비닐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모두 열 가소성 수지고요. 우레탄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불을 가해도 원래대로 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페놀, 요소, 멜라민 수지, 실리콘, 뭐 프란 수지 이런 것들이 열 경화성 수지가 되겠죠. 순공사 원가, 순공사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순공사비, 순공사비, 순공사비는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이제 경비가 되겠죠. 다 더한 것이 순공사비가 되겠고요. 4번에 있는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 순공사비에 여기 다 더한 거에 곱하기 일반 관리 비율을 곱해줍니다. 보통 5에서 6% 정도. 이것이 이제 일반
관리 비가 된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원가 계산서에 보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쭉 해가지고 맨 밑에 이제 순공사비 비해서 이제 얼마 나오고, 일반 관리비에서 쭉 해서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해서 얼마 나오고 해서 얼마 나오고, 그러면 총계에서 뭐 얼마 나오고, 그게 총계 이제 도급비가 되겠죠. 이거 총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지세가 또 얼마 나와서 이제 도급액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이 원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4번 일반 관리비가 답이 되겠고요.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런 것이 되겠고요. 자, 다음 46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안에 철근을 이렇게 넣죠. 그러면 철근하고 그 콘크리트하고의 그 부착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클수록 철근의 부착력은 크겠죠. 압축이 잘 되는 그러한 콘크리트에는 부착력이 잘 되고, 콘크리트 철근과 부착력의 콘크리트 철근과 부착력으로 철근의 좌굴을 방지한다. 좌굴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나 철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입니다. 부착력이 좋을수록 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주장과 길이에 반비례하여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 단면에 그 주변 길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길수록 크고, 그 다음에 철근의 길이가 길수록 더 부착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철근 단면의 모양과 표면의 녹 상태에 따라 부착력이 달라진다. 그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잠깐 정리한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콘크리트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이 증가가 된다. 피복 두께가 두꺼울수록 부착력 증가. 진동 다짐의 경우 부착력 가동의 증가. 공국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착력이 더 좋아진다. 물 시멘트비 WCB가 작을수록 부착 강도 증가됩니다. 마찬가지 공국이 줄어듭니다. 설명드린 거죠. 철근의 주장이 클수록 보측 강도가 증가한다. 부착 강도입니다. 오탈자입니다. 부착 강도, 요겁니다. 가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발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주장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죠. 정착 길이가 길수록 부착 강도 증가. 부식이 약 2%까지는 부착 강도가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감소한다. 4번에 대한 설명이죠. 철근의 위치, 배근의 방향, 수직 철근이 수평 철근보다 부착 강도가 크다. 수직 철근이 수평 철근보다 부착 강도가 더 크다라는 것. 원형 철근보다 이형 철근의 부착 강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 철근이라고 하는 것은 철근이 이렇게 맨질맨질한 것이 원형 철근이 되겠고, 이형 철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의 이렇게 요철이 이렇게 있는 것, 보통 이형 철근을 많이 쓰죠. 이렇게 가운데도 하나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이형 철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 강도 보셨고요. 자, 다음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업 2에서 4의 총 여유 시간 TF는 어떻게 되냐? 단위는 1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2에서 4 TF 총 여유 시간. TF는 그 작업의 LFT 마이너스 EFT 플러스 소요 일수가 되겠죠. EFT가 아니라 EST가 되겠죠. EST Early Start Time 해가지고, 자, 이거를 보시면은 먼저 이 작업에 TF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EFT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EFT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의 CP를 구해야 되는데, 공정이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6일, 3일, 5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14일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13일 그대로 가면 되고요. 7일, 5일, 8일 이렇게 더하면은 여기는 20일이 되는 것이죠. 20일 맞나요? 예, 20일 되죠. 그러면은 CP는 20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4에서 여기 EFT는 CP 여기서부터 빼줘야 되죠. 20 빼기 5는 1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EST, 2에서의 EST는 6이 되겠죠. 예, 6이 되겠고 소요일수는 3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15 마이너스 6 플러스 3 9일인 6일인가요? 네. 6일 그렇죠? 15에서 9를 빼면은 그래서 6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 상에서 여유를 구하는 방법 EFT에서 EST 플러스 소요일수를 뺀다. 아니면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전체 CP가 20일이고 여기에 공정이 14일이니까 여기서 빼준다. 예, 그러면은 이 공정에 총 TF가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47번 풀어봤고요. 48번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전체 작업의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각 공정의 소요일수를 파악한 후 간단히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공정표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네트워크 공정표 수정이 쉽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3, 4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뭐 장단점을 잠깐 살펴보면은 공사 계획의 전체 모습과 공사 전체의 파악이 용이하다. 공정이 여러 개 있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지 볼 수 있겠고요. 상호 간의 작업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덤이라는 것, 점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덤이라서 상하 연결 관계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작업의 문제점 예측 가능하고 공사의 진척 사항 쉽게 볼 수 있고 최적 비용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이것이 그 CPM의 목적이 되겠죠. 공정표 작성에 숙련을 요한다. 좀 힘들다. 수정 변경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대형 공사, 복잡하고 중요한 공사, 공기를 엄수해야 하는 공사 등의 네트워크 공정표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큰 나무를 싣거나 옮기거나 또는 식지할 때 사용하기 가장 부적합한 기계는 어떤 것이냐? 1번 레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운반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큰 나무를 싣거나 옮길 때도 레카차 이런 차가 필요하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분이 이렇게 떠져 있는 것을 이걸로 드러낼 수 있다. 체인 블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록인데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당겨주면은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고요. 크레인, 보통 크레인 그림 다 아시죠? 그래서 준비 안 했습니다. 카고 크레인이나 보통 크레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목 이식 시 사용하는 그러한 장비죠. 이 때문에 다 아실 테고요. 4번에 이제 스크레이퍼, 이것을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답이 되고요. 스크레이퍼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흙을 파내기 위해서 빈 모양으로 생긴 그 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터 그레이더에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모양이 이렇습니다. 모터 그레이더가 이렇게 생겼고요. 거기 앞에 스크레이퍼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스크레이퍼인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흙을 긁어내는 새 모양의 그런 기구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그레이더는 자주식 그레이드, 스케일이 파이어와 원형 기구에 부착한 블레이드. 이게 블레이드가 이제 배트판이라는 거죠. 정지, 자갈, 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수목 이식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거푸집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수 코팅 합판과 경량 프레임으로 기성 제품을 제작하고 몇 가지 형태의 기본 패널로 벽, 슬래브, 랜드에 조립이 가능하다. 못을 사용 안 하면서 간단하게 조립 해체 가능하고 시스템 거푸집의 초기 단계로 모듈화 판넬을 사용한다.
여러 가지 거푸집이 나와 있는데 합한 원형 문양 모두 아니고 4번에 있는 유로폼이 되겠습니다. 유로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푸집이 되는데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조립하는데 이 외지핀이라고 하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홈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외지핀을 끼워서 서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로폼이다. 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합한 등의 뒷면에 강제 틀을 붙여서 거푸집 패널로 외지핀을 조립해서 사용한다. 예, 이것이 유로폼이다. 예. 자, 다음 공원부지 분할에 있어서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변 BC상의 점 D와 AC상의 점 E를 연결하여 직선 D2로 삼각형 ABC의 면적을 2등분하려 한다. 자, 이거 수학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E를 잡고 여기에 D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와 나머지 이 부분의 넓이가 각각 2등분을 했을 때 문제는 C2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걸 풀려면은 먼저 수학적인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이건 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의 두 변 사이에 점을 잇는 선분으로 이 직선으로 2등분 면적을 2등분한 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전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BC상의 중심이 되는 변 BC상의 중심이 되는 점 M을 잡고요. 여기서 이제 선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AD를 긋고 이 M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두 직선은 평행한다. 예, 평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원래 이것은 점 이렇게 그 삼각형이 2등분이 되는 면적이 2등분이 되는 점 E를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E 구하기 위해서는 중점을 잡고 AD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 D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요. E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E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직선을 긋고 여기에 직선을 그었을 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게 이 중점에서 그었을 때 그 점이 E가 된다. 그래서 E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2등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되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평행하게 된다 그랬을 때 무지가 알려고 하는 것은 C2의 길이죠. C2의 길이. 자, 여기가 보면 40m, 40m.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같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C2의 길이가 CM의 길이랑 같죠. CM의 길이랑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CM은 뭡니까? 여기 BC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9 곱하기 2분의 1. 그럼 답이 뭐 24.5 미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평행하게 되느냐? 자,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수학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여기 사다리꼴, 여기 평행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을 봤을 때 면적이 같게 되겠죠.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평행하니까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삼각형과 EDC,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넓이가 같으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곧 우리가 분할하고자 하는 EDC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AMC, 이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의 반이 되죠. 넓이에.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중점이 되고 여기 길이가
동일하게 되므로 이 넓이는 이 전체 삼각형의 반이 된다. 2등분 된 거자. 근데 삼각형이 바로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으므로 이 삼각형은 전체 삼각형을 반으로 2등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행하게 평행선 상에 이 작은 삼각형 요 두 개가 넓이가 같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전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삼각형이 바로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이 중점을 잡고 거기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것이 이 삼각형이 반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이것도 이제 구조역학 또 계산 문제죠. 자, 굽힌 모멘트 구하는 건데 A 지점에 발생하는 굽힌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 구하면은 52번 보면 자, 굽힌 모멘트의 크기는 힘의 크기 곱하기 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힘은 여기 100kN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것이 집중 분포도 아니고 그냥 분포입니다. 예, 삼각형으로 해서. 그래서 힘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힘 그 다음에 그게 되죠. 또 길이 6이 되고 여기에 삼각형의 이 등분포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300이 그 힘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P가 되는 것이고,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힘이 되는데 여기 점에서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6m 더하기, 자, 여기는 그 도심까지의, 그러니까 하중점,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본문에 설명드릴 때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3분의 1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이 가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가 중심점이 되겠죠. 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2를 더해줘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4하면 이제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더 곱해주면 이제 300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알아두셔야 될 것이 P는 잘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300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근데 6하고 이 길이하고 이 삼각형의 도심까지의 그 길이, 그것이 이제 3분의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 만약에 여기서 모멘트를 구했다 그러면 길이가 여기서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 53번입니다. 건축 부문에서 1일 대가표를 작성할 때 1위 대가표 계금 단위 표준은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자, 이거 소수위 우리 나누는 거 있죠? 금액 단위의 표준 단위를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시면은 설계서하고 1위 대가표가 있는데 설계서 1위 대가표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0.1 단위에서 미만은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개는 1 단위에서 1원, 2원 이렇게 해서 미만은 버려버리고요. 설계서 같은 경우에 금액은 1단위 그리고 소개는 1단위에서 다 버려버리고, 총계 같은 경우 나머지 맨 합산하는 총계 같은 경우에는 1000단위에서 이하는 버립니다. 근데 만원 이하의 공사 같은 경우는 100원 이하를 버려버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1단위고 나머지 버리는데 1위 대가표 금액은 0.1이고 설계서의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1000단위고 제일 작은 거 1위 대가표 금액 단위는 0.1에서 버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1위 대가표 계금 단위는 1원까지 쓰고 그 미만은 버린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경량골재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경량골재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골재 일부 또는 전부를 인공 경량 골재를 써서 만든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3번에 있는 것이 틀리죠.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을 크게 하거나 진동 시간을 약간 짧게 해 느슨하게 다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데, 그 시방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을 작게 하거나 진동 시간을 약간 길게 하여 충분히 다져야 된다라고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중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보시면은 1번 비중이란 동일체적 10도씨의 물의 중량을 나눈 값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 기본적인 그 화학인가요? 예, 물리 시간에 10도씨 물이 아니라 4도씨 물이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이고요. 함수율, 연화점, 반사율에 대한 설명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6번 죄송합니다.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방지하기 위한 편구배를 구하는 공식은 어떤 것이냐. 이 편구배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이렇게 곡선부가 있으면은 이 곡선부에 대해서 원심력으로 바깥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만큼 바깥의 부분을 더 경사를 높게 해주는 그러한 보정을 해주는 것이죠. 해주는 거, 그것이 원심력에 대한 보정을 해주는 것이 편구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3번에 있는 127R분의 V제곱 마이너스 F, 뭐 다 외우셔야 되죠, 이런 건.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조적 사킷이 일반적인 줄눈의 나비는 어떻게 되느냐. 줄눈 넓이는 1cm가 기준이 되겠죠. 줄눈 같은 경우 세 종류 정도가 있는데, 먼저 통줄눈, 그 다음에 막힘줄, 통줄눈, 막힘줄눈, 그 다음에 미장줄눈,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막힘줄눈을 쓰고, 이거는 좀 별도의 개념이고, 그런데 통줄눈 같은 경우에는 조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로 줄눈이 끝까지 일자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통줄눈이고, 막힘줄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돌이 갔을 때 세로 줄눈이 여기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위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것이 막힘줄눈. 미장줄눈은 여기에다가 더 덧대어서 줄눈을 붙이는 거, 그래서 미관상 깔끔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이제 미장줄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항공사진의 판독 순서가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촬영 계획, 촬영과 사진 작성, 판독 기준 작성, 정리, 지리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모르시더라도 보기를 보시면은 A, B가 같이 처음에 있죠. 그 다음에 CD가 같이 중간에 또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EF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부터 먼저 알기 쉬운 것부터 보면은 정리 2가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문제는 이제 C하고 D입니다. 판독 기준의 작성, 어떤 것이 먼저 오겠습니다. 그 기준에 판독 기준을 작성한 다음에 판독을 하는 것이 먼저가 오겠죠.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A, B, D, C, F, E 이렇게 문제를 말하자면 찍는 거죠. 이건 선택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제가 편법으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알려드린 거고요. 항공사진의 판독의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촬영 계획에 대해서는 대상을 선정하고 사진 축척을 결정합니다. 사진의 종류, 촬영 일시, 범위, 렌즈를 선정하는 것이 촬영 계획으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사진을 작성합니다. 인화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판독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작성해야 되겠죠. 사진의 특징을 판독 요소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 그리고 판독을 합니다. 이런 사진, 그걸 할 때는 지리조사도 병행하게 되고요. 지리조사 계획을 병행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리조사를 해서 판독 결과를 확인하고
보점, 그 다음에 정정을 한다, 그리고 정리를 한다라는 것. 이런 순서대로 항공 사진 판독이 이루어진다. 59번입니다. 조경공사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비중에 비하여 강도, 탄성, 인성이 작고 열, 소리, 전기 등의 전도성이 크다 되어 있는데, 목재는 이런 전도성, 열에 대해서 열, 소리 이런 거에 대한 전도성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 3, 4번 모두 목재에 대해서 맞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60번. 지형의 기복이 심한 소규모 공간에 물이 정체되는 곳이나 평탄면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곳에 배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심토층 배수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보기를 보시면은 이 중에 심토층 배수 방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4번에 자연식이 되는 것이고, 직각식, 차집식, 선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배수 체계에서 봤을 때 배수 계통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 심토층 배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하는 5가지 설명이 있는데 답이 이제 자연형이고요. 처음에 나온 어고령, 주관을 경사지게 배치하고 양측에 지관을 설치해서 전 지역의 배수가 균일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어고령입니다. 주관을 경사지게 배치하고 양쪽에 지관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것이 어고령이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빠진 심토층 배수입니다. 땅 밑에다가 이런 관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평행형 같은 경우에는 지선을 주선과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치한다. 그래서 지선, 주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배치를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일로 빠져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 평행형이다. 자, 선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과 지관에 구분 없이 한 개의 지점으로 집중되게 설치한다. 한 개의 지점으로 주관, 지관이 상관없이 해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선형이다. 지형적으로 침하된 곳이 한 지점으로 경사가 이룬 지역. 자, 차단형 같은 경우에는 번면, 경사면에 의해서 경사면에 지하로 유입된 유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거나 사면에 용출되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관을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지하 수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원, 여기 문제에는 기복이 심한 소규모 공간에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대규모, 전체 지역이 대규모다. 이거는 소규모 공간에 물이 고여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규모 공원 같은 완전한 배수가 요구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자연적인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침수,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빼준다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심토층 배수 방식이 되겠죠.